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변동성 파고 이겨낼 똘똘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네. 최근에 사실 시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과연 현재 장세, 이 변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야지 똘똘하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됐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센터장입니다. 자, 먼저 말입니다.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지수가 한 100포인트 넘는 어떤 상승세를 보였다가 또 월요일 날 정점 찍고 한 수요일까지는 또 한 40포인트 가량 또 하락세가 보였다가 상당히 좀 정신이 없는데, 자, 이런 변동성 장세 흐름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 4분기는 경제 지표 자체가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굉장히 가파른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맞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높은 상태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시장에 그야말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이죠.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반면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상충되면서 계속 시장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로 이제 진단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 완화될 수 있는 핵심 요건,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완화되기 위한 조건은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기에 대한 기대나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이 경기 지표들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정책이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은 아직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시기가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사실 시장이 작년 이후부터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가장 이제 뜨겁게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시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거나 이게 이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연준의 인플레 논쟁이나 그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과 관련된 논쟁은 사실 올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제 시작하는 시기를 내년 2,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 4분기에 스탠스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연준이 그동안 스탠스 변화가 오면 분명하게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시장에 신호를 주는 시기는 올해 4,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4, 4분기 가는 과정에서는 이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미리 이제 신호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4분기 정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어떤 테이퍼링의 어떤 시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런 변동성 장세의 흐름 속에서 시세의 어떤 큰 틀은 또 보면은 성장주와 가치주 개념의 흐름 속에서 성장주가 사실은 1월 달까지는 랠리를 펼쳤다가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는 쉬었고 최근에 보면 한 3, 4개월 정도는 또 가치주들의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의 어떤 수익률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런 어떤 그런 그 큰 어떤 프레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장률과 가치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표면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그 밸류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인율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전에 유동성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 궤적을 그리는 가치주 쪽의 선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가치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변동성 구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해야 될 똘똘한 포트폴리오 전략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표면화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업종은 금융, 소재, 산업재순입니다. 이런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 초반까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변동성 구간에는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집중하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소재 산업재 쪽에서 일단 집중을 하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주변 상황들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게 뭐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 금융시장에 걸쳐서 이게 좀 여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기 전후로 해서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던가 원화 같이 일제에다 이게 하락하게 되면서 소위 트리플 약세 국면에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뭐 하루에 대응하시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일중으로도 그렇고 주중으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에 3,200까지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연고점을 또 한 번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화수 목이 내리 하락하면서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3,300 간다 이런 목소리도 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무색해지는 광경이 연출이 됐고요. 이번에 환시장을 가보시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30원대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1,130원대 진입이 된 거는 3월 1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1,119원대에서 며칠간 지금 15원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원화 약세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도 보시면 일제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올해 고점이 새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 함께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정용택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완화 조건으로 네. 이제 연준의 확실한 스탠스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흐름들을 요인으로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뭐 증권가 시각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정우택 센터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증권사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당분간은 더 있을 거다라는 게 거의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먼저 보시면은 이익 모멘텀은 양호하다,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너무 강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매크로와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변동성은 잡히기 힘들 거다 이런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IBK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인플레와 지금 테이퍼링을 둘러싼 높은 증시의 변동성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고용 부분의 회복이 지금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 압력은 고조될 것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더 시달려야 되는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NH 쪽의 시각을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고점 통과와 관련된 의구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IT 공급망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높지만 이렇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짚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요즘에 대만하고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좀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IT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짚어내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업황 관련된 의구심 해소에는 당분간 시간을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반도체가 못 간다면은 뚜렷한 반등도 그리고 변동성도 잦아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싱가포르나 인도 쪽에서도 주말에 확진자가 많이 났고 대만 쪽에서는 토요일에 어떤 봉쇄와 관련된 확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림픽 일본에서는 취소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이번 주에도 좀 변동성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NH증권의 어떤 의견이 상당히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업황의 의구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이 어떤 그런 진원지가 되지 않느냐.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 뭐 계속해서 공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장세에서 단계적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는 그래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그러면 보수적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간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가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이겨내고 있는 음식료 쪽, 최근에 이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도 가능한 거죠.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 보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수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G2 경제는 굉장히 가파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내수 소비주,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전략을 권고하는 쪽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내수주와 성장주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주다. 여전히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긴 호흡에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긴 호흡에서 단기 변동성을 내가 기존의 주도주를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은 조금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인터넷 요즘에 포털 관련주들도 많이 좀 약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변동성 확대해가지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 조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장황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최근에 뭐 들쑥날쑥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시초가 떠서 출발한 이후에 다시 크게 되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의 흐름, 뭐 당분간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생각하는 바대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최근에 이 변동성을 키운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주도하고 있는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매수 주체에서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연준은 계속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시면 알지만은 기관 외국인들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 제끼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요. 이것이 뭐 언제까지 마감이 될 건가? 또 증시가 지금 3,130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뭐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요. 지금 또 뭐 선물에서부터 계속 현물까지 지금 다 아울러서 팔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지금 이 흐름은 말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언제까지 확고하게 뭐 금년에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은 뭐 내년에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약간의 뭐 신호 사인만 이렇게 나타나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뭐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앞에서도 뭐 센터장님도 그렇고 뭐 얘기를 했던 증권사 쪽에서 대부분이 얘기했던 분들이 당분간에 이런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 흐름 안에서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사실 오늘 지수가 20포인트 빠지지만 20포인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은 뭐 20포인트는 금방 빠지는 거고, 반면에 조선이라든지 해운,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한 논의가 나타남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흐름 좋고 또 제약주들의 흐름 좋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개별적으로 타겟을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거, 그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동성 클 때는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단타로 매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단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수포개미나 초단타 매매 하시는 그런 분들 몇몇 분들만 있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도 아주 단타로 분봉 매매나 이 틱 매매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거 권해드리기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클 때는 베타 개수가 높은 것들이 좀 불리합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은 성장주라 그래서 시장을 끌고 왔던 기술주 주도,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있고, 그 기술주들이 상당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뭐 반도체 아니더라도 그죠?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베타 개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만 뭐 변곡 얘기 나오거나 변동성 얘기 나오거나 또 물가 상승이 높거나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1.6%, 1.7% 이렇게 얘기만 나와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텐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금년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상 최고가 얘기 들어본 지 꽤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저는 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베타 기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있습니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 종목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뭐 기술주 얘기 나오면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화학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그런 쪽이잖아요. 구글이나.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금방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사고 많이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포지션을, 하방 포지션을 잔뜩 들고 있고요. 풋 옵션도 보니까 전부 다 내 가격은 다 팔아먹는데 외가격 OTM을 전부 다 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콜보다는 풋을 많이 집어넣는 걸 본다면 하방선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은 스타일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단타는 제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장기 투자가 유리한데, 시간 투자라는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좋으나 답답하죠. 가치는 좋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애널리스트는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가치가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전부 다 슈퍼사이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고점에서 보면은 계속 빠진단 말이죠. 95,000원, 96,000원, 지금 8만도 깨지고 79,000원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 또 든다면, 그동안에 성장주라 그랬던 KMW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그렇게 5G 좋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주가 빠지거든요. 이런 거를 본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잦은 매매보다는 매매를 좀 줄이고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데 시장보다 좀 강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020년도 실적 좋죠. 좋았죠. 코로나 국면에서. 그 다음에 올 한 해 벌써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어때요? 좋았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2019년, 2020, 21년 3년 이상의 실적을 보고 EPS 개선율이 빠른 거, 폭과 속도, 가속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PS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이번에 이익 증가치도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높긴 높은데 그중에서도 EPS가 10%짜리, 15%짜리보다는 30%, 50%짜리가 좋고 그리고 폭도 좀 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 방어 성격이 좀 강한 베타 계수가 좀 낮은 거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PS의 증가율이 작년 2020년보다 2019년보다 올 한 해가 더 좋아질 연속성으로 지속성으로 크게 증가할 기업을 찾는 게 좋다. EPS는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EPS 개선율 즉 PER이 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현재 주가로서의 EPS는 크게 늘어나면서 퍼가 떨어지는 그런 퍼가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가 큰 게 좋아요. EPS가 큰 게 좋고 그 EPS 큰 만큼이 지금 개선율이 나타나면은 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5G라든가 IT 이런 종목보다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HMM이나 그죠? 이런 종목을 본다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EPS 개선이 아주 높거든요. 여전히 성장주, 민간주 따지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 좋은 기업 하나로 보시면 돼요. 시클리컬 이건 따지면 피곤하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에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PS만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만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저는 HMM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 중에서는 SBS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적자가 작년에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벌써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차트 한번 보세요. 일봉 차트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폭락하는 이장에 돌파갭이 만들어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35,000에서 39,000원 딱 돌파갭이 만들어진 자리 매수의 급소고요. 요 아래쪽에 빨간 선 보이죠? 예, 요것이 바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고 여기 아래 보조지표 트릭스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 걸 본다면 동 종목은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주가에 반영되고 한번 월봉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편안하실 거예요. 일봉 보면은 절벽과 천당이 보이는데 월봉 보시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종목이 핵심주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이토마트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였습니다. 자, 변동성 장세에서 똘똘한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당분간의 정리를 해드리면은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이런 변동성의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최근의 상황은 큰 대립이 있죠. 최근의 시장의 프레임은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반면에는 그동안에 많이 풀려있는 이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의심,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이제 상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느냐? 그 핵심은 아까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인용을 하자면은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의구심이 우리 지수는 변동성의 흐름을 야기시키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방향성을 갖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얘네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치주, 그러니까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수는 못 올라가고 흔들거리지만은 또 시세의 흐름은 또 한쪽에서는 시세는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흐름은 강한 흐름들이 어느 쪽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수경 캐스터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만은 향후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쉬고 있는 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 속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